안녕하세요. 자슬린TV 돈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SKC에 대한 영상입니다. 얼마 전에 SKC가 보조금을 수령했죠. 그 의미와 SKC의 사업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본 영상에 대한 내용은 투자의 공부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는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에 공장을 준공했고 글라스기판의 본격적인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SK 앱솔릭스에서 11월 21일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R&D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인데요. 이 뉴스는 SK 앱솔릭스의 글라스기판 기술 우수성을 증명해주는 뉴스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기사를 한번 볼까요? 연합뉴스 기사는 메리츠증권의 레포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앱솔릭스가 보조금을 받는 의미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 기업으로 그 공인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고 차세대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셈이라고 노 연구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앱솔릭스는 현재 1공장 양산 라인을 구축했고 내년 하반기 제품 첫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는데요. 사업 성과에 따라서 2025년 제2의 공장 증설에 대한 의사결정도 이루어지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뉴스에서 언급한 SKC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 안에 포함됐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볼까요? 현재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인데요. 더 정확히는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 계속 도전 중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의 패권 경쟁을 저지하고 따돌리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분야의 법안을 정비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분야는 칩스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는 IRA 법이 있고요. 바이오 분야에서는 생물보안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SKC 자회사 앱솔릭스가 받은 보조금은 이 중에서 칩스법의 보조금에 해당하는데요. 즉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앱솔릭스는 기업 활동을 하게 됐는데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글라스기판의 최대 장점은 반도체 소모 전력 효율화에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어마무시합니다.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소모하는 전력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글라스기판은 이 전력 소비량을 40에서 50%까지 감소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27년 생성형 AI 서버의 전력 소비량이 네덜란드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생각하기에는 풍차의 나라, 운하의 나라로 농업이 강한 나라처럼 보이시겠지만 경제 규모가 예상외로 굉장합니다. 전체 국토 면적은 남한의 40%에 불과하지만 전체 GDP 규모는 세계 18위에 해당합니다. 경제 규모가 상당하다는 뜻이죠. 이런 세계 18위 규모의 네덜란드에서 연간으로 소모하는 전력 소비량도 그럼 상당하겠죠? 그런데 2027년쯤에 예상되는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네덜란드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30에서 40%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면 천문학적인 전력비가 감소될 겁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들이 글라스기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AMD가 엑솔릭스 1공장에서 양산할 제품들의 고객사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반도체 빅메이커들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들이 고객사가 될 수 있는 잠재적 후보군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앱솔릭스의 공장 부지는 조지아주 코빙턴 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1공장은 현재 2025년 양산을 위해 가동되고 있습니다. 1공장은 12,000평방미터 규모로 현재는 샘플을 제작해서 고객사에 전달해서 고객사 인증을 받는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2025년에 양산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향후 1공장 양산 상황과 고객사 확보 상황에 따라서 2공장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6만 평방미터에서 7만 2천 평방미터 사이 규모가 예상되고요. 2025년 중에 투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앱솔릭스 공장 부지는 24만 평방미터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향후 앱솔릭스가 글라스기판 공급 물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되면 추가 공장 건설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글라스기판은 확실히 반도체 기술이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인데요. 우선 AI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전력 소비량을 감소해주고 반도체 기판 대면적화를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의 물성상 실리콘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증가하고 여러 데이터들이 서로 간섭하면서 처리 속도가 지연되는 간섭 현상도 줄어든다고 하네요. 이렇게 반도체 미래 기술인 글라스기판의 세계 최초 양산은 SKC가 할 것으로 보이고 경쟁사들의 글라스기판 준비 상황은 매우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SK 앱솔릭스 공장 탐방기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사들의 글라스기판 시장 진입은 앱솔릭스의 특허를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시장은 SKC가 독점할 것으로 보이고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대인TV의 선대인 소장님은 초기 글라스기판 양산 수율이 낮더라도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기대된다고 전망하기도 했었죠. 글라스기판 사업의 밸류에이션을 따져볼까요? 1공장의 예상 매출액은 메리츠증권 10월 14일 SKC 레포트에서 약 5.1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천억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 공장이 1공장의 6배 규모가 예상되니 1공장 예상 매출액의 6배를 적용하면 이 공장 연간 예상 매출액은 4조 2천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공장과 2공장 합계 예상 연간 매출액은 약 4.9조 원이 되는데 영업이익률 40%와 멀티플 30배 가정하고 SKC에서 보유 중인 앱솔릭스의 지분율이 70%이기 때문에 70%를 곱하면 사업 가치는 41조 원이 산출됩니다. 현재 SKC의 시가총액은 3.7조 원에 불과하니 11배의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1배까지 무조건 상승한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SKC의 현재 가격은 매우 싼 가격이 아닐까라는 뜻으로 좀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시장은 호재가 있거나 말거나 계속 하락 중인 상황입니다. 앱솔릭스의 반도체 보조금 수령 뉴스로 잠시 반등하는가 싶던 주가는 어느덧 하락을 계속해서 11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확실히 비정상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도 11월 28일에 코스피 이전 상장 신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등하다가 다시 29일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어떤 호재에도 반응하지 않고 주구장창 하락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2023년 한국의 주식시장은 암울할 모습으로 끝날 것 같지만 2025년부터는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폭락했던 시장은 다시 급반등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지수를 기록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주가는 폭락했지만 이듬해 코스닥 지수는 저점 대비 60%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장 급반등이 나올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지수가 눌려온 만큼 앞으로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역사는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다는 걸 증명해주기 때문인 거죠. 네, 자슬린TV 돈이 되는 이야기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